박사님, 3개월 전만 해도 내 손주 이름도 기억 못했는데, 이제는 전화번호까지 외울 수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치매는 계속 악화된다고만 했어요. 근데 6개월째 증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네 번째 비밀 덕분이죠. 친구들은 내가 약을 먹는 줄 알아요. 하지만 전 약 대신 이것만 했을 뿐인데.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불면증과 기억력 문제로 고생했는데 이 간단한 방법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네, 여섯 번째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6초마다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치매의 40%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0년간의 의학 연구와 수천 명의 환자 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치매 예방의 10가지 비밀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일주일에 단 3번, 이것만 해도 치매 위험이 47% 감소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이 영상은 그냥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는 생존 가이드입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치매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그분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 보신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모든 비밀을 다 알아야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공개할 비밀들은 약물이나 고가의 치료가 아닌 오늘부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입니다. 당신과 가족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30분의 투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내용 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기억력 개선이라고 적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방앗간 아이에서 만든 현미 440지를 보내드릴게요. 저는 8세 현직 의사 이성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치매 예방의 10가지 비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게 놀라우신가요? 사실 저도 제 또래 분들이 겪는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감퇴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연구와 경험을 통해 발견한 치매 예방법을 실천해 왔기에 지금까지 건강한 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기억을 잃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해합니다. 하지만 희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매 발병 위험의 약 센트는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10가지 비밀은 제 환자들의 실제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걷기는 가장 접근하기 쉽고 효과적인 운동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치매 위험이 %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환자 중 김수식 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식 씨는 75세에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진단 후 김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없으셨죠. 이 나이에 운동이 무슨 소용이냐 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놀라운 향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걷기 싫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매일 같은 길만 걷는 것도 지루했고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쉬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산책하면서 새소리도 듣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예전에는 손주 이름도 기억 못했는데 이제는 생일까지 다 기억합니다. 김수식 씨처럼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걷기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죠.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수영이나 앉아서 하는 체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일주일에 최소 즉 하루 20분 정도는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5분씩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운동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운동하면 꾸준히 할 수 있고 사회적 교류라는 또 다른 치매 예방 효과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영상을 잠시 멈추려고 하셨다면 참고 끝까지 보세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알아야만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비밀은 뇌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퍼즐, 책 읽기, 바둑과 같은 지적 활동은 뇌의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하고 인지 예비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 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요리 배우기 등 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뇌를 자극하면 뇌의 가소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이란 뇌가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위해 재구성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제 환자 중 이상철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82세에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농사일만 하셨던 분이라 책을 읽거나 퍼즐을 푸는 것은 생소했죠. 하지만 진단 후 매일 손자가 가져다 준 두뇌 훈련 앱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다는 게 어색했어요. 손가락도 잘 움직이지 않았고 게임 규칙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매일 10분씩만 해보자고 격려해 줬어요. 한 달쯤 지나니 게임 점수가 올라가더군요. 6개월 후에는 더 어려운 퍼즐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치매 증상이 더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바둑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재미있네요. 이상철 씨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 인지 기능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활동은 스트레스만 주고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뇌 운동을 시작하기 좋은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15분 이상 책 읽기, 스도쿠나 십자말풀이 같은 퍼즐 풀기, 바둑이나 장기와 같은 전략 게임 배우기, 매일 일기 쓰기, 새로운 요리법 시도하기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신 분들은 인지 훈련을 위한 앱이나 온라인 강좌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실천해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남은 비밀들은 더욱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0% 더 높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박영희 씨는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는 탓에 수면제에 의존해왔죠. 그러다 기억력 저하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어요. 처음에는 수면제가 효과가 있었지만 점점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너무 나빠져서 불안했어요. 마트에 가서 뭘 사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수면 습관부터 개선해 보자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따라 해봤습니다. 박영희 씨는 수면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저녁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 피하기, 자기 전 2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이나 TV 보지 않기, 낮에 30분 정도 걷기 등이었죠. 처음에는 효과가 없었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수면제를 끊으니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약 먹고 자면 다음 날 두통이 심했는데 지금은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이 제게는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좋은 수면을 위한 팁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은 시원하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침대는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해서만 사용하세요. 낮잠은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오후 3시 이전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편안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올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네 번째 비밀은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뇌 건강에도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64% 높다고 합니다. 사회적 교류는 뇌를 자극하고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박순자 씨는 75세에 남편을 잃고 혼자 생활하게 되면서 점차 외부 활동이 줄었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었죠. 그러다 기억력 크게 저하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에만 있었어요. TV만 보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사회활동을 권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구청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나가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만나니 말이 통하고 재미있더라고요. 이제는 일주일에 3번 노래교실, 2번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사회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인지 기능 검사에서 놀라운 향상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대화하고 노래 가사를 외우고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등의 활동이 뇌를 활발하게 자극한 덕분이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구청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취미 동호회 가입하기, 가족이나 옛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기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화상통화나 SNS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5번째 비밀은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무려 5%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란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채소,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붉은 고기는 적게 먹는 식단을 말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와 녹색 채소도 뇌 건강에 좋은 제 환자 중 소성호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성호 씨는 68세의 기억력 검사에서 경도인 지장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고기와 튀김을 좋아하시고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단 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진단받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로 고생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고기도 못 먹고 채소만 먹으라니. 하지만 조리법을 연구하면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큰 도움이 되었고요. 1년 정도 지나니 체중도 8kg 줄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호전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손주들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소성호 씨의 경우처럼 식습관 개선은 뇌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매의 주요 위험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루는 육류 대신 생선을 드시거나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 삼치, 꽁치와 같은 등 푸른 생선이나 들기름, 아마씨유 등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 미역과 같은 해조류도 뇌 건강에 좋은 식품. 여러분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끝까지 봐주세요. 6번째 비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 부위를 손상시키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해마는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부위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해마의 크기가 줄어들고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평생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불안감과 무기력함으로 불면증, 불안감,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겪어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불안하고 초조했죠. 잠도 잘 못 자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남의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도 헷갈리는 일이 잦아져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명상을 권하셔서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시작해봤어요. 김영수 씨는 지역복지관에서 하는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명상을 배우고 집에서도 매일 10분씩 연습했죠.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명상을 시작하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잠이 잘 오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금방 진정됐습니다. 기억력 좋아졌고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10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해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관리에는 명상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취미 활동, 웃음 요법, 심호흡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비밀은 뇌 건강에 좋은 영양제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대부분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나이가 들면서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적절한 영양제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로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군 특히 B12, 비타민 D, 비타민 E, 마그네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흡수율이 떨어지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 결핍은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강병호 씨는 78세에 심한 기억력 저하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 B12와 D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죠.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어요. 하지만 너무 빨리 상태가 나빠지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피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는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 비타민 B12와 D가 거의 바닥이더군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채식을 해왔고 실내에만 주로 있었거든요. 강병호 씨는 비타민 B12와 D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했고 3개월 후인지 기능 검사에서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보충제를 먹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변화를 느꼈어요.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에너지도 생겼어요. 이제는 가끔 생선도 먹고 날씨 좋을 때는 꼭 공원을 산책합니다. 그래도 보충제는 계속 먹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고요. 영양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다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본인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비밀은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 높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고혈압은 뇌의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뇌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문제를 일으키고 혈관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두 질환 모두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명호 씨는 2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죠.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괜찮을 때는 대충 넘어갔어요. 식이 조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MRI 검사에서 뇌의 작은 혈관들이 많이 손상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셨어요. 김명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약을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고 저염식과 저당식으로 식단을 바꾸셨죠. 또한 매일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며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6개월 만에 혈압과 혈당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체중도 10kg 넘게 줄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약 먹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아요. 건강 수첩에 매일 기록하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합니다. 가족들도 함께 동참해 주니
훨씬 수월해요. 혈압과 혈당 관리를 위한 기본 수칙은 약물 치료를 의사의 지시대로 꾸준히 하는 것, 저염식과 저당식을 유지하는 것,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 금연과 절주를 하는 것,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 등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이 곧 끝나갑니다. 마지막 비밀들이 가장 중요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 모든 정보를 알고 실천할 때 치매 예방 효과가 가장 큽니다. 9번째 비밀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정서적인 웰빙을 넘어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반면 긍정적인 감정은 뇌의 가소성을 높이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합니다. 이정호 씨는 배우자를 잃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흥미를 잃고 집에만 머물다 보니 인지 기능도 점차 저하되었죠. 아내가 떠난 후 3년 동안 거의 방에만 있었어요. 세상에 미련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기억력이 너무 나빠져서 병원을 찾았죠. 의사 선생님이 감사 일기를 써보라고 권하셨어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지만 억지로라도 매일 3가지씩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비가 오지 않아 감사하다,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같은 작은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딸이 전화해줘서 감사하다, 옛 친구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 감사하다 같은 내용으로 발전했죠. 6개월 정도 지나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취미 활동도 하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마지막 10번째 비밀은 목표 설정과 계획 세우기입니다.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있는 삶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박명수 씨는 은퇴 후 특별한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점차 무기력해지고 기억력도 저하되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 1년은 그저 쉬는 것이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TV만 보다가 하루가 끝나고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 없는 생활. 그러다 점점 건망증이 심해지고 우울해졌죠.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라고 조언하셨어요. 박명수 씨는 평소 관심 있던 사진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1년 안에 사진전을 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주 2회 사진 강좌를 듣고 매주 새로운 장소를 찾아 촬영하기로 계획했죠. 목표가 생기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고 사진 기술을 배우고 다른 사진가들과 교류하면서 정말 활기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기억력 문제도 자연스럽게 좋아졌고요. 결국 목표했던 대로 1년 후 작은 갤러리에서 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치매 예방을 위한 10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식단은 혈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비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차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치매 예방 노하우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 우울증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